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 글 써보려고요. 제 평생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아니요. 전 쏟아낼 말이나 생각이 정말 적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말 그대로 무념무상. 그래서 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기. 그렇게 작가들의 글을 읽고 감탄만 하던 제가 왜 갑자기 글쓰기?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제가 여러분께 책을 읽는 시간들을 공유하고 또 저의 생각들을 나누잖아요. 제가 1년 넘게 제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말하는 저를 바라보니 제가 쓰는 단어와 문장이 그렇게 빈약하더라. 단출하더라. 왜 그럴까? 쓰기를 안 해봐서인 것 같다. 그리하여 글쓰기를 통해 어휘와 단상들을 좀 늘리고 싶다. 글쓰기 세상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 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써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 글쓰기 챌린지를 통해서 말이죠. 저의 이 챌린지를 도와줄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피츠제럴드 글쓰기의 분투, 해밍웨이 글쓰기의 발견,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대가의 글쓰기라. 이 책이 필사책으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글쓰기에 대한 편지라든지 산문집에서 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라든지 글쓰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또 고통 속에서 분투하는 단상들을 모은 책들입니다. 이 두 작가가 동시대의 작가들이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혹시 서로의 또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권의 책을 읽고 글 쓰는 시간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리가 내내 뒤에 있었네요. 참고로 이 두 권을 엮은이는 같습니다. 레리 필립스. 이 책이 먼저 나오고 피츠제럴드가 이후에 나왔는데 글쓰기에 대한 해밍웨이의 글이 그의 세계 속에 흩뿌려져 있었다. 이 모음집이 당신이 탄생시킬 문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스콧 피츠제럴드에게 보낸 편지글이 많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읽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겠네. 네 여러분, 글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 제가 들려드렸던 치토스의 하루 기억하시나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구상해본 내용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좀 각박한 현실의 굴레에서 조금씩 악마가 되어가는 치토스의 하루를 써보겠습니다. 아까 해밍웨이의 글을 보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소설 속의 사람들은 작가가 소화한 경험, 지식, 머리, 가슴 등 작가가 가진 모든 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헐값에 에세이로나 팔아야 할 작가 자신의 지적 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표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은 될지 몰라도 문학이 될 수 없다. 얼마나 별로인 글을 쓰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보죠 뭐. 프롤로그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가제, 치토스의 하루.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나는 단어를 찾아 골몰하고 있다. 나에게는 단어가 필요하다. 생각날랑 말랑한 단어들이 싸구려 사탕처럼 입안을 굴러다닌다. 입천장을 따갑게 긁으며 베어버릴 듯 맴돈다. 나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다. 야, 내가 오늘 출근길에 버스를 탔어. 그런데 앉은 지 3분쯤 지났을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셨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속 눈빛으로 내 자리를 요구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런 호의의 요구의 순간을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거든. 그래서 늘 호구가 되지. 나보다 삶의 애착도 강하고 강인해 보이는 그분께 자리를 비켜드렸어. 그리고 들은 한마디가 참 착하네. 그 말에 식도가 뜨거워지더라. 진짜 그 말만큼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어제도 승진해서 또 미끄러졌거든. 그때 김 부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 착한 이대리가 참아.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눈을 감고 있는 나보다 어린 20대들이야. 그런데 나는 왜 그들처럼 가만히 내 작은 자리를 지킬 깡다구 하나 없을까? 왜 나는 난감하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전에 즉시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고 그 뒤엔 흡족해하기는커녕 울분에 차서 억울해하고 있는 걸까? 난 그냥 늘 착했고 그 후엔 내가 너무 한심해서 돌아버려. 이게 다 엄마 때문이겠지? 엄마는 절대 윽박지르며 날 기르지 않았어. 딱 한마디만 했지. 착하지? 난 착해지고 싶었어. 그렇게 착하길 원하던 엄마도 할머니도 부장도 몰라. 나 사실 되게 나빠.
어제도 사람을 죽였거든. 아, 찾던 단어가 생각났다. 이윤혜. 그는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런 글을 써본 소감? 제가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본 나쁜 생각들,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고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여기저기 숨겨놓는 느낌이랄까? 괜찮은데? 일종의 짜릿한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일부가 이제 글쓰기의 발견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글이 다른 작가들, 해밍웨이가 다른 작가들의 책을 논평하고 그들과 교류한 편지들이 실려있지 않을까. 현존하는 작가에 관해 짓거리는 개같은 글들은 읽지 말게. 항상 죽은 작가들을 목표로 최선의 글을 써야 하네. 그들이 어떤 위협을 일으켰는지 파악해서 한 명씩 무찔러야 하네. 어? 도스토옙스키에 관해 궁리를 해봤다. 어쩌면 그렇게 형편없는 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글을 써서 읽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걸까? 해밍웨이가 좋아하는 작품 목록도 나와요. 작가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읽어야 해. 그래야 무엇을 딛고 일어서야 할지 알 수 있거든. 어떤 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토마스 만의 등등등등등등등등. 하지만 그 모든 훌륭한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 감히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두를 내지 말아야지. 고인이 된 작가들을 때려눕혀 보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처럼 그 누구도 감히 두들겨 팰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야, 어서 소설을 쓰게. 평생 나는 모든 단어를 생전 처음 보듯이 살아왔다오. 일부를 다 읽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냥 써보는 행위였다. 그 진입장벽을 너무나 높게 생각했는데 진짜 필요한 건 키보드였다. 그리고 쓸 단어들, 그 문장의 구조, 문체, 스토리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꽤 삶의 다른 고민들을 없애준다. 일종의 명상 마냥 생각과 감정 정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든 써지긴 했다. 읽힐 가치와는 별개로. 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 반 정도 흘렀거든요? 진짜 시간 순삭. 해밍웨이의 글을 읽는 시간도 좋았고 글쓰기에 마음까지 듬뿍 안겨줘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읽고 너무 좋았던 문장. 알기 전에는 쓰지 말고 알고 난 후에는 지나치게 많이 쓰지 말라. 스콧 피츠제럴드에 대해서도 간간히 욕을 합니다. 스콧은 문학을 엄숙하게 대합니다. 문학이란 능력껏 잘 쓰고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나도 이렇게 우아하게 욕하고 싶다. 마지막 파트 작가의 삶을 읽기 전에 오늘의 글쓰기를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제가 일기를 왜 쓰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일도 없거니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좀 비슷한 하루, 일기에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일기를 쓰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버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구독자님들과 온라인 도서관을 열었어요. 즉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낀 날이었다. 그리하여 일기! 오늘 도서관을 하면서 느꼈던 감상을 한번 글로 써보려 합니다. 일기를 어떻게 쓰는 거더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간간히 메모장에다가는 일기라고 하기에는 화날 때마다 글을 쓰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남자친구한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일기를 발견하면 나쁜 얘기만 있으니까 얼마나 남자친구가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낄까 해서 제가 지난 주말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다. 육아로 인해 난 그동안 조금은 더 다정해졌다. 혹시 이전 일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찾아졌을 때 슬퍼할까봐 작성한다. 사랑해, 사랑해. 부모님도, 남동생도, 언니도, 그 외 모두,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도. 그만큼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써보겠습니다. 화이트 제로. 제가 그냥 하이트 맥주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논 알코올은 하이트를 좋아해요. 이 목 넘김이 진짜 맥주 같달까? 그런데 호불호가 강하긴 하더라고요. 3캔에 3,000원. 할인할 때 산다. Day 2 일기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데이지얼 온라인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첫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었다. 정해진 시간에 화상 채팅창에 모여 각자 책을 꺼내 함께 읽는 건데 정해진 테마가 있었다. 바로 읽고 싶지만 어려워서 혹은 두꺼워서 아직 못 읽은 책을 가져올 것.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책 감옥에 들어가 서로를 감시하며 책을 읽는 형식이다. 난 일리아스를 들고 갔다.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가져온 책들도 만만치 않았다. 누군가는 경제 경영서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코스모스를 꺼내 들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내용은 모르지만 인물 이름만으로 미칠 것 같다고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골랐다.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그 책을 미뤄왔다는 사실이 너무 공감되며 은근한 위로가 되었다. 나도 힘들어. 너도? 그렇게 우리는 각자 힘든 책을 품에 안고 1시간을 함께 보냈다. 독서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각자 짧은 감상평을 남겼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다. 어렵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함께였기에 읽을 수 있었다. 참 건설적이면서도 이보다 진실될 수는 없어. 왜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독서는 본질적으로 외로운 활동이기 때문인 것 같다. 책은 혼자 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책은 너무 재미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 즐거움을 당장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외롭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어려운 책을 꺼내놓고 함께였기에 읽어낼 수 있었다는 이 이상한 연대가 무진장 좋았다. 그렇게 일기를 썼고 그리고 해밍웨이의 글쓰기 발견 마지막 챕터 작가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네. 모든 작가는 처음에는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되지. 나는 그걸 신앙처럼 믿고 있네.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육체적으로 얻어맞은 것 이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하지요. 하지만 불명예스럽거나 뒤가 구리거나 경계를 넘는 일을 할 정도로 절실하진 않습니다. 또 돈을 버는 빠른 길을 택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후대에 관하여 글을 진실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후대의 일은 후대가 알아서 하겠죠. 정말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뿐만 아니라 해밍웨이 작가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과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제가 그렇듯이요. 어리석은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편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소설을 쓰지 않을 때는 대신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치입니다. 이 편지들이 당신께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편지들이 많이 실려있기에 내일의 글쓰기는 편지가 어떨까 싶네요. 박수갈채가 없어도 항상 글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두고 읽고 또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유쾌한 양반이야.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스콧 피츠제럴드 책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요가에 대해 쓸까요? 고양이들에 대해 쓸까? 아니야, 오늘은 편지를 쓰기로 했죠. 오늘 남동생이 제주에 옵니다. 휴식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럼 제주에 와라. 남동생한테 편지를 써볼까? 남동생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 아기 때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브라우한테 편지를 그럼 써볼까 한번?
와, 제가 이전 책에서 해밍웨이의 문체를 계속 읽다 보니 피츠제럴드가 새삼 얼마나 문장이 조금 더 정교하고 긴지 확 느껴져요. 피츠제럴드 나름대로 또 너무 매력있다. 정말 편지 쓰고 싶어지네. 편지를 쓴 적이 많이 없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편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저는 그들의 일기와 편지를 읽고 born to be 독자가 아닐까? 그리고 저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책, 에세이, 서간문 너무 사랑해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글쓰기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 난 진짜 읽는 거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핑계도 맞고요. 좋은 작품은 저절로 써지는데 별로인 작품은 억지로 써내야 해. 셀리,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기를 바라. 너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읽어.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그런 책이든 잡히는 대로 말이야. 뛰어난 지성은 훌륭한 여각이 역할을 해서 내가 흡수하기 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주거든. 진짜 해밍웨이랑 어쩜 이렇게 정반대인 사람일까요? 해밍웨이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진실을 담는 글을 쓰기를 희망했다면 피츠제럴드, 만약 거대한 것들이 내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바깥에서 억지로 위대함을 찾아내려는 몸부림이나 거대한 주제를 대께 통찰의 깊이를 대체하려는 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욕망 따위는 글쎄 내가 글을 쓰는 이유와는 정반대야. 너무 매력적이야, 피츠제럴드. 딸에게 쓴 편지 중 수학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흥미가 덜한 일을 하면서 글쓰기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거든. 피츠제럴드가 해밍웨이를 파리의 그 문인 모임에 끌고 왔고 편집자를 연결해줘서 소설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의 그런 관계성을 포착하는 즐거움도 어마무시하다. 보시면 자네의 예술적인 면모를 나는 완벽하고 전폭적으로 존경하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늙은이들을 제외하면 자네는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 중에서 소설을 쓰는 유일한 사람이거든. 자네 작품 속 일부 문단은 정말이지 계속 반복하여 읽다가 1년 반쯤 전에 의식적으로 그만두었어. 자네가 가진 그 특유의 리듬감이 침투의 과정을 통해서 내 글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거든. 진솔하죠. 유명한 편집자에게 해밍웨이를 추천했을 당시 파리에 사는 젊은 미국인을 알고 있나요? 해밍웨이라고 해요. 아주 전도 유명합니다. 저라면 당장 그를 찾아가겠어요. 그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오늘 편지에 넌 진짜야 라고 써줘야겠다. 이어서 읽고 싶지만 참고 편지를 또 써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편지를 통해서 남동생을 웃기거나 울리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 이랬는데 이게 뭐야? 왜 편지야? 편지를 타이핑해서 인쇄해주면 좀 그렇겠죠? 손글씨로 써야겠죠? 손편지를 쓸까 했는데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여정을 또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게 이번 챌린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손편지가 아니라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동생에게까지 썼어요. 쉽지 않네. 편지 2줄 썼는데 슬퍼. 해밍웨이 갖고 싶은데 피츠제럴드 같아. 너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밥과 술을 사줄 테니 제주에 오라고 했고 너는 즉시 3일 휴가를 낸 뒤 지금 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가 뜨길 기다리고 있어. 너에게 그런 누나라도 되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누나가 되길 바랬는데 진짜 나 몽둥이 같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이유를 물어볼걸. 조금 더 책임질 마음으로 내 슬픔을 들여다볼걸. 왜냐하면 이제는 좀 무서워. 혹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늘이 내 안에 있을까봐. 내 앞에서 웃던 너의 표정 뒤에 사실은 오래된 슬픔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봐. 내가 자주 말하던 좋다, 행복하다는 말이 무른 마음을 다잡기 위한 주문이었을까봐.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밥, 더 많은 술을 사며 물어보려고. 정말 괜찮냐고. 괜찮다 해도
오늘은 한 번 더 물을 거야. 다 썼어요, 여러분. 이제 남동생 만나러 가볼게요. 이게 다 피츠제럴드 때문이야. 먹어봐? 뭐야, 멸치가 들어가 있네? 아이고 아저씨 이걸 모르시다니요. 알면 아신 거 아니야? 맛있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내 최애 안주야. 안주 딱 좋네. 단짠 단짠. 가만히 있어줘야지. 네가 항상 강한 척하니까 얼마나 부들부들한 거 아니까. 비계가 많은 놈인 거 아니까. 피츠제럴드 파트 2 작가의 분투를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글쓰기는 깊은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으며 헤엄치는 일과 같다. 문학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너의 갈망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 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가 되거든. 삼양 바다는 좀 서늘한 편이에요. 검은 모래 때문일까? 이런 바다도 괜찮죠, 여러분. 노아라는 카페입니다. 진격거에 너가 광팬이잖아. 그걸 조금 영업해봐. 그게 왜 좋은 거야? 그건 역사야. 우리의 역사야. 너 뭐 역사 다큐 영화 봐? 봤지? 진격거 봤잖아. 기조 사사게요. 꼭 봐야 돼. 돼지 구독자분들도 진격거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야. 요즘 그거 다시 보는 게 유행이라니까, 유튜브에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엄청 너무 좋아하는 메시지야, 그거. 엄청 필로소피컬해. 나한테는 이 행위가 정말 정당한데 누구한테는 악마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 나는 만화를 사실 도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했어. 엄마한테 진격거 계속 보라고. 애니를 무시하지 마라. 무시 안 한다니까? 기조 사사게요. 그 진격거를 보면은 바다에 대한 감회가 또 새로울 거야. 책도 거의 다 읽어서 이번 챌린지의 마지막 글쓰기를 해보려 합니다. 뭐에 대해서 써볼까요? 데이 1 소설, 데이 2 일기, 데이 3 편지니까 데이 4는 산문 느낌의 글인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틀 동안 남동생과 함께 하면서 느낀 바는 남동생은 참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다. 좋아하는 대상도 많고 그 깊이도 깊고 그게 참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만화 이름도 진격의 거인? 진짜 한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업당하는 느낌이 재밌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업하고 싶은 것에 대해 써보면 어떨까? 중득! 요즘 많이 보진 않아서 좀 중택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했으면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이 없지? 키보드 청소하는 거? 요가! 제가 요가를 이제 한지 한 달 차라서 인스타에 짤막하게 요가 얘기를 공유하고는 있는데 한 달 후기 요가에 대해 써볼게요, 여러분. 근데 저도 요가만큼은 계속 이렇게 마음과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요.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라서 이걸 좀 글로 정리하면 요가하는 시간을 더 귀중히 여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페이지 정도의 글을 다 썼고 너무 즐겁게 작성했습니다. 한 단 정도 들려드리자면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을 요기니라고 부른다. 다른 운동처럼 운동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수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요가만의 언어이다. 그 이유는 요가가 단지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철학이자 수행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가 동작은 아사나라고 부른다. 그저 운동을 뭐라도 해야지 싶어 시작한 요가였지만 명사와 동사부터 다른 그 세계는 생각보다 정교했고 깊었다. 랄랄랄랄랄랄라. 나는 지금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감각, 그 자각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
신체적인 개선도 정말 많지만 크게 느끼는 변화는 오히려 심적인 변화 쪽이다. 안 되면 뭐 어때, 되면 또 좋네 사이에서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조용해진다는 것. 마음이 전반적으로 차분해졌고 말 속도도 느려졌다. 나는 이 상태를 이효리 이즈라 바이브라고 부른다. 스스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 셀프러브도 아주 조금은 더 커진 것 같다. 운동 하나로 이렇게 세계가 달라질 줄 몰랐다.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라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요가하세요? 요가 믿으세요? 그리고 요가 시작 전 제일 제가 스스로 궁금했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썼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면 될까요? 정적이라 운동 효과가 적거나 지루하진 않나요? 요가를 궁금해할 분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진짜 영업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요가도 요가인데 글쓰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은데 아니죠. 이 영상이 그에 대한 이야기죠. 좋다. 글쓰기 효과가 명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해밍웨이 글쓰기의 발견, 피츠제럴드 글쓰기의 분투를 읽으며 글쓰기 또한 도전해보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제 최애 작가임은 틀림없는데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츠제럴드의 문장에 더 많은 인덱스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위대한 개츠비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만일 위대한 개츠비가 상업적으로 실패한다면 이유는 2가지 중 하나 혹은 이 2가지 때문일 겁니다. 첫째, 제목이 그저 그래요.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쁩니다. 둘째, 2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책에는 비중 있는 여성 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소설 시장은 여성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비극적 결말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위대한 개츠비의 비하인드 이야기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지만 이 책 또한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제가 안 읽어본 F스코어 피츠제럴드의 책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글쓰기 또한 도전해보았는데 글쓰기를 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읽는 시간만큼 고요하더라. 읽기가 어떤 문장들을 내 안에 천천히 들이는 거라면 쓰기는 내 안에서 문장을 천천히 꺼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출의 감각이 너무 낯설지만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또는 엉켜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그저 쓰기라는 감각을 통해서 알아서 풀어지고 마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또렷해지는 감각이랄까?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고 몇 글자라도 끄적일 수 있었던 건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2 거장 덕분이다. 2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나저나 진짜 읽으면서 전체 책을 낭독할 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책들을 통해서 2 저자를 더 동경하게 되어서 나의 글쓰기는 생활 글쓰기로 한정 짓고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러나 생활 글쓰기는 정말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했던 계기, 말하기를 통해 좀 고착화되었던, 고정되고 한정지었던 저의 언어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더 긴 길이의 글 쓰는 거를 연습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책 2권은 꼭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워낙 서로를 언급하기도 하고 문체를 비교하면서 이들의 글쓰기가 얼마나 닮으면서도 또 다른지 확인하며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구독자 책 선물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2권 세트를 총 3분에게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쓰기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